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운세에 예측이 되면 12달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달들은 각기 특징들을 갖죠. 구설이나 약세 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 쪽이나 금전 쪽으로 성취가 좋은 그런 길한 운세가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 운세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개띠들 재물운수의 시작은 음력 6월달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6월달이 유화복매 운세, 즉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세거든요. 귀인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 금전 재물 쪽에 숨통이 트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유화복매 운세라는 것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인데요.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시니 아주 좋은 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함께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도움으로, 조력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하죠.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운세인데요. 새로운 어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이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또 이런 달에는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함께 의미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인데요. 이런 달도 간접적으로 재물복에 발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는 게 재물이나 금전 쪽으로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해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달이죠. 개띠들에게 금전, 재물복의 시작이 음력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면 또 7월은 1년 12달 가운데 개띠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인데요.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이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 지출, 또 큰 거래,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즉 이런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또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사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돈의 어떤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에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운세 이면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신중하고 현명하게 세우신다면 참 좋겠죠. 또 여러분이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된다면 그런 달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좀 길하게 그렇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좀 실속 있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그 다음 들어오는 운이 또 어떤 운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연속으로 길한 운이 이어질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금전운 다음에 구설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면 그런 경우라면 돈거래는 특별히 유의하시고 주의하셔야 되죠. 빌려주는 것도 피하면 좋고요. 액수를 떠나서 결국 뒤에 금전운 다음에 구설이 온다는 것은 결국 금전, 돈, 재물로 인한 손재수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음력 7월에 이런 왕성한 수륙천금의 금전의 어떤 흐름과 융통이 가장 좋은 그런 운세가 지나면 8월 달도 좀 간접적으로 재물의 어떤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운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상간유수의 형국인데요. 상간유수의 형국을 좀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런 달부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려가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고민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그동안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달부터는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런 우운들이 풀리는 이런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또 인간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운이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운세작용이라는 게 결국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또 운세 전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 막힌 인간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전화나 문자를 해보시면 좋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처음에는 좀 가벼운 안부만 전하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한 대화가 점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대화를 유지하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막힌 물꼬가 트이는 그런 시도로까지만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8월에 이런 기란 운세가 지나가면 9월엔 금계포란의 운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죠.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말 그대로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그런 구설들이 생기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구설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고요. 운세 예측이 길하고 좋은 운으로 이렇게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좀 적극적인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어떤 외상값이 있다든지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그런 채권, 채무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이런 달에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하시게 되면 좋죠. 운이 길할 때는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운세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세라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운세 대응, 그런 것들이 병행될 때 결과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죠. 개띠들에게 올 한 해 12달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운이 들어오는 달이 바로 음력 12월입니다. 음력 12월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작선연탈의 운세거든요.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의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이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 달은 운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의 차이점인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는 그래서 다른 운세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연탈의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또 사업이나 각종 투자에 있어서 혹은 투자의 어떤 수익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커다란 재물운들이 바로 이런 작선연탈의 운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작선연탈의 이런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운세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간단히 올해 운세 가운데 재물복과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간접적으로 재물운의 숨통이 트이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또 개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각자 운세 전략을, 특히 재물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올 한 해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계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각종 다양한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